자, 이어서 26번 한번 봅시다. 자, 26번은 원점 O랑 A가 있는데 선분 OA를 2대1로 외분하는 점을 찾아보래. 그 다음 뭐 P는 찾을 수 있죠. 뭐 공식으로도 뭐 그림으로도 찾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좀 더 읽어보면 선분 AB 위에 한 점 Q가 있대. Q는 움직이는 점인가 보다. 그 우린 동점이다라고 부르죠. 자, 그랬을 때 P는 고정된 점, 그 다음 Q는 움직이는 점. 선분 PQ 거리의 제곱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찾아보래. 그럼 쌤은 먼저 드는 생각은 이걸 좌표 평면에 한번 나타내 봐야겠다. 좌표 평면으로 나타냈을 때에 PQ 거리가 P는 고정되어 있고 Q는 어디와 어디 사이를 움직인다를 눈으로 본 상태에서 이 PQ 거리의 최대값은 혹은 최소값은 어떠한 상황에서 가질 수 있을까가 이제 눈에 보일지 안 보일지를 한번 보기 위해 좌표 평면의 상황을 그려보려고 합니다. 그 생각이 먼저 들어요. 자, 한번 봅시다. 일단은 O라는 점이 여기 원점에 있고요. 그 다음 A라는 점이 1,2에 위치해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OA를 2대1로 외분하는 점을 P라고 했는데 일단 외분한다 했으니까 연장선 위에 있겠죠. 연장선 위에 이렇게 P가 존재하게 될 것이고 그 다음 O 쪽이 이만큼, O 쪽이 2의 비율로 그 다음 A 쪽이 1의 비율로 있다 했으니까 O 쪽이랑 더 멀지. 그리고 밖에 있으면서 O 쪽이 더 멀다. 그래서 2대 1로 외분하는 점 P는 한 이쯤에 있겠다라는 것. 그러면 사실 뭐 닮은 비로써 P의 좌표도 찾을 수가 있으나 우린 공식도 연습할 겸 P의 좌표를 먼저 찾아보겠습니다. O라는 점이 0,0이고요. A라는 점이 1,2고요. 그걸 2대 1로 외분하는 점을 찾아보면 2 빼기 1분의 요렇게 빼기 요렇게 그래서 2 빼기 0이 될 거고 얘도 2 빼기 1분의 요렇게 빼기 요렇게 4 빼기 0 그래서 2,4가 P의 좌표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 B라는 점은 5,5에 위치해 있다라고 합니다. 5,5에 위치해 있대요. 그러면 뭐야? 이거 B죠. 자, 그럼 선분 AB를 딱 그었을 때 여기 위에 사이에 Q라는 게 한 개 있을 건데, 이제 Q가 움직이고 있을 건데, 이제 PQ 거리가 최대가 되게끔 혹은 최소가 되게끔 하는 게 언제일까 살펴보면, 최소는 정말 쉽다. 이 직선이죠. 이 직선 위에 한 점과 이 한 점, 고정되어 있는 점 P 사이의 거리의 최소는 이렇게 제일 짧은 거리, 최단 거리, 수직선을 딱 그었을 때에, 수직인 선을 딱 그었을 때에 만나는 점, 이때 Q일 때가 PQ 거리의 최소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어찌 보면 점 P와 직선 사이의 거리가 이제 PQ 거리의 최소가 되겠다 생각할 수가 있는 거겠죠. 자, 그런데 우리는 어찌 보면 손으로 그림을 그린 거지 않습니까? 쌤이 이제 뭘 말하고 싶은 거냐면 선분이 이렇게 있어. 근데 P가 이렇게 있어. 그러면 여기 이 선분과 이 점의 거리가 최단 거리가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했을 때 이 제일 짧은 거리가 이거다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이걸 딱딱딱딱 연장시켰을 때의 수선의 말이 있을 수 있어. 이게 무슨 말이냐? Q라는 점은 A점과 B점 사이에 움직일 건데 내가 막무가내로 점 하나랑 직선 하나랑 이제 거리를 찾아서 그게 최단 거리가 단정 지을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최단 거리라는 것은 이렇게 P라는 점에서 수직인 선을 내렸을 때 수직 거리란 말이야. 그럼 이 수선의 발 자체가 선분 AB 위에 있어야 그때 점 Q가 이제 최단 거리가 되게 하는 최소 거리가 되게 하는 점 Q예요. 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손으로 그림을 그렸다 보니까 이 수선의 발, 이 Q가 선분 A, B 위에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런 방법을 쓰겠습니다. 이 P라는 점을 지나면서 여기 수직인 거 P라는 점을 지나면서 선분 AB의 직선 AB의 수직인 선을 직접 찾아가지고 직선 AB와 연립을 하겠습니다. 연립을 한다라는 것은 교점을 찾겠다라는 의미
됐죠? 자, 그러면 찾읍시다. 일단 직선 AB부터 찾을 겁니다. AB 직선을 찾으려면 기울기부터 필요합니다. 기울기는 X 변화량 분의 Y 변화량 이가 되니까 4분의 3이 될 것이다. 그에 따라 직선 AB는 4분의 3이 기울기고 1,2를 지난다. 그에 따라 Y는 4분의 3X 플러스 4분의 5가 AB의 직선이고요. 그 다음 바로 이어서 P점을 지나면서 이 직선 AB의 수직인 선을 찾겠습니다. 요 직선 AB의 기울기가 4분의 3이야. 그러면 수직을 이루어야 되는 이 직선의 기울기는 요 직선의 역수의 부호 반대겠죠. 그래서 Y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3분의 4면서 P점 2,4를 지난다. 그래서 Y는 3분의 4X 플러스 3분의 8이 되겠죠. 그럼 3분의 20으로 이 직선의 방정식이 찾아진다라는 것. 이해 가셨습니까? 자, 그래서 AB 직선과 그 다음에 그 수직인 그 직선의 교점 이 어디 위에 있는지, 선분 AB 위에 이는 있는지를 찾아볼 거다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 교점 찾기 연립 방정식 세웁니다. 그럼 4분의 3x 플러스 4분의 5는 마이너스 3분의 4x 플러스 3분의 20이고 양변에 그냥 12를 곱하게 되면 9x 플러스 15는 마이너스 16x 플러스 80이다. 25x는 65다. x는 5분의 13이다 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 그리고 그 5분의 13은 요 1과 이 x좌표 A x좌표 1과 B x좌표 5 사이에 있는 5분의 13이 존재하기 때문에 아까 우리가 예상한 대로 이 수선의 발을 딱 내렸을 때 선분 AB에 수선의 발 내렸을 때 그 Q가 존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 이해 가셨죠? 이거는 사실 그림만 이쁘게 그렸으면 불필요한 과정이나 한번 연습시켜보고 싶었습니다. 항상 손으로 그림을 그리는 경우가 많을 거고 손으로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이제 그 우리가 잘못 그렸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라는 얘기죠. 됐죠? 그러면 이제 PQ 거리의 최소값 찾으러 갈게요. PQ 거리의 최소값은 뭐 Q점을 찾았으니까 점과 점 사이 거리는 써도 되지만 점과 직선 사이 거리는 들어가겠습니다. 요 AB 직선 양변에 4를 곱해서 3x 빼기 4y 플러스 5는 0이라고 일반형으로 만들어주시고 P의 점 2,4 점과 직선 사이 거리가 PQ 거리의 최소다. 그럼 루트 9 더하기 16분의 절대값 6 빼기 16 플러스 5라서 5분의 5가 되겠네요. 그래서 PQ 거리의 최소는 1. 그에 따라 PQ 거리의 제곱의 최소 M은 1이다라는 것 생각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Q가 이제 최대 찾으러 갈 거야. 야, Q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움직인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위에 어떤 한 점 Q랑 이 P 고정되어 있는 P 2,4랑 거리의 최대값을 찾아봐라 라고 할 텐데 이거는 요 PA 아니면 PB 둘 중에 하나가 제일 멀겠죠? 점점 Q가 왼쪽으로 여기 수선의 말로부터 왼쪽으로 갈수록 멀어지는 거 맞고 오른쪽 갈수록도 점점 멀어지는 거 맞습니다. 그러면 제일 멀리 떨어져 있을 때인 거니까 선분 AB 사이에서 P랑 제일 멀리 떨어져 있을 때는 B 아니면 A일 것이다. 그래서 PA랑 PB를 각각 찾아 제일 큰 걸 라지 M으로 찾겠습니다. 일단 PA는 점과 점 사이니까 P 2,4 A 1,2 X좌표에 뺀 거의 제곱 플러스 Y좌표 뺀 거의 제곱 루트 5가 되고요. 그 다음 P랑 B랑 거리를 구하게 되면 X좌표 뺀 거의 제곱 9, 그 다음에 Y좌표 뺀 거의 제곱 1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PB랑 더 머네. 그에 따라 PQ 거리의 최대값은 루트 10이다. 근데 제곱을 했으니까 12 라지 M이 되겠다라고 결론 지으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답은 11. 쌤은 이 문제를 샘플으로 딱 보면 비효율적입니다. 일일이 다 확인하고 왔으니까. 근데 이런 걸 직감적으로 푼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뭐 답지는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지만 답지는 비유해 보십시오. 식으로서 풀어도 된다.
PQ 거리, Q라는 점 좌표를 직선 AB 위에 있으니까 뭐 예를 들어서 A, 4분의 3A 플러스 4분의 5 라고 잡고 나서 PQ 거리의 제곱은으로 해서 식으로 풀어도 된다. 다만 쌤이 지금 보여준 방법은 그림을 그려놓고 좌표 평면의 상황을 그려놓고 최소가 되기 위해서는 최대가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걸 예상해서 일일이 다 확인하고 풀었다. 근데 이런 방법도 정말 중요하다. 알겠죠? 좀 오래 걸렸으나 잘 이해했으면 합니다. 자, 그 다음 27번 한번 봅시다. 27번은 두 정수 AB. 문제에서 항상 정수다, 자연수다라는 힌트는 굉장히 큰 힌트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X에 대한 방정식 이렇게 주어졌는데 A를 포함해서 서로 다른 세 정수가 근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 또 새롭게 설정한 3차 방정식 이거는 정수인 근이 오직 하나여야 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럼 일단 요거를 먼저 건드려 봅시다. 요 3차 방정식의 근이 A다라는 걸 들고 있어야 되는 거니까 어찌 보면 X 빼기 A라는 인수를 가져야 되겠지. 이 3차식은 말이야. 그래서 조립제법 씁니다. 조립제법으로 개수만 이렇게 딱 써놓고 근을 A로 가져야 되는 게 확실하니 이걸로 조립제법을 해보면 1A, A, 2A가 되고 2A 제곱, 2A 제곱 플러스 B가 되고 2A 세제곱 플러스 AB가 됩니다. 그에 따라 2A 세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3A 플러스 AB 이게 되겠네. 그리고 이게 0이 되어야 근으로 인정하게 되는 것이겠죠. 됐죠? 그러면 이건 인수분해가 되는 거니까 A로 묶어내게 되면 2A 제곱 빼기 3 플러스 B는 0이 되고 그에 따라 A가 0이거나 2A 제곱 플러스 B는 뭐 3이거나 이렇게 둘 중 하나로 나오겠네. A와 B가 정수라고 했으니까 A가 0인 거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긴 하지. 그래서 A가 0인 것도 여지 남겨두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케이스입니다. 우리는 아직 덜 했다. 더 해야 되는 것은 요 3차 방정식의 나머지 두 근도 A를 제외한 나머지 두 근도 얘랑 같지 않는 A랑 같지 않는 두 정수가 더 나와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 방정식 남아있는 이 2차 방정식에서 힌트를 더 얻어와야 됩니다. 만약에 A가 0이다라고 가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남아있는 이 식은 X제곱 플러스 B는 0이 될 것이고 그에 따라 X제곱은 마이너스 B가 됩니다. 그러면 이거의 근이 서로 다른 두 정수 근이 나와줘야 됩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네, 이것도 뭐 이제 근이 존재하겠죠. 근이 존재해야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값이 뭐가 돼줘야 돼? 제곱수가 돼줘야 돼. 그래야 x 제곱이 이제 제곱수가 되어줘야 이 근 x가 이제 풀바 그리고 정수 이렇게 주어지게 되는 것이겠죠. 이걸로 완전 단정 지을 수 없네. A가 0인지 아닌지 확인이 안 되네. 그럼 여기 또 끌고 옵시다. A가 0이다라는 가정을 계속 끌고 갑니다. 그러면 요 새롭게 만들어진 3차 방정식, 요 새롭게 주어진 3차 방정식에서는 A가 0이게 되면 X제곱 플러스 B X세제곱 플러스 BX제곱은 0이 되고 X제곱으로 묶었을 때 X 플러스 B는 0이 됩니다. 근데 이거는 X는 0 중근 그리고 X는 마이너스 B가 나오는데 요것도 정수고 요것도 정수가 되겠죠. 맞나? 근데 여기서는 정수근이 무슨 몇 개? 한 개랍니다. 그러면 이거는 탈락이죠. 근데 선생님 이 B가 0이 되면요 여기서 근이 X는 0, 3중근이 돼서 정수근 한 개 있는 거 맞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데 일단 첫 번째 문제점이 뭐냐면 정수인 근이 오직 하나다? 서로 다른 하나다라고 했으면 네, 중근인 거 인정합니다. 중근인 것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정수인 근이 오직 하나다라고 했잖아? 근데 3중근이 나왔잖아? 3중근이라는 것은 똑같은 근이 3개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정수인 근이 오직 하나다라는 말을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B는 0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여기서 또 B가 0이 돼버리면 X제곱은 0, X는 0 중근이 돼버리잖아. 여기 3차 방정식에서는 서로 다른 3개의 정수근이니까 여기서 똑같은 2개의 중근을 가져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A가 0인 거는 아예 탈락이 됩니다. 이런 걸 연습하셔야겠죠. 됐나요? 그럼 A가 0인 건 탈락이 됐고 그럼 이게 되는 건데 눈에 보이는 게 있네요. 얘가 맞는 케이스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럼 그에 따라 요 자리가 뭐가 돼버려? 3이 돼버려. 그러면 x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3은 0이라는 2차 방정식이 남고 여기에서도 이제 정수근 서로 다른 정수근을 가져줘야 되는 상황이야. 맞지? 그래서 이거의 근을 알파랑 베타로 잡았을 때 근계관을 쓸 수가 있겠죠. 근계관 2차 방정식에서 정수인 근을 가진다라고 하면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의해 부정 방정식을 많이 세울 수 있습니다. 됐지? 그럼 근계관 2번부터 합시다. 두 근의 곱은 3이다. 그리고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2a다. 그에 따라 알파랑 베타는 서로 다른 정수근이지 않습니까? 그럼 두 개 곱해서 3이 되는 건 1 곱하기 3과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3밖에 없습니다. 어차피 뭐 알파가 베타가 누가 1이고 누가 3인지는 중요하지 않으니까 3 곱하기 1은 제외해서 이렇게 두 종류로 말할 수 있다. 그에 따라 알파가 1이고 베타가 3이다라고 하면 알파 더하기 베타는 4가 될 것이고 그에 따라 A는 마이너스 2가 될 것이고 그에 따라 이 3차 방정식의 근 3개는 마이너스 2와 1과 3이 됩니다. 그럼 서로 다른 세 정수근 맞습니다. 그 다음 또 알파가 마이너스 1이다 베타가 마이너스 3이다 라고 한다면 마이너스 4 이거는 마이너스 4는 마이너스 2a가 되고 a는 2가 되며 그에 따라 저 3차 방정식의 근은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3과 2가 됩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세 정수근이 또 맞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여기 이 방정식에서 얻어올 수 있는 힌트들을 정리를 한다면 첫 번째 케이스 사지로 갑니다. A가 마이너스 2고 세 근이 마이너스 1, 1, 3이 되며 그에 따라 이 관계식에 의해서 B다라는 것도 찾아지겠죠. 여기에다가 A에 마이너스 2를 넣어주게 되면 B는 마이너스 5다라는 걸로 이렇게 첫 번째 케이스가 들어갈 거고 두 번째 케이스는 요 케이스 A가 2가 되고 세 근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2가 되면서 그에 따라 B 값도 마이너스 5가 되는 이렇게 케이스 두 가지로 나눠서 풀 수가 있다. 됐죠? 그러면 첫 번째 케이스가 막 만들어졌다. 첫 번째 케이스 한다면 아직 여기 남아있죠? 여기 방정식에서 A와 B 값을 대입합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의 정수근이 나오는지 확인합니다. 그럼 얘는 X세제곱 빼기 5X제곱 플러스 4X 그 다음에 마이너스 20이 될 거고 요거의 조립제법으로 근을 한번 찾아본다면 뭘로 하지? 2로 할까? 1, 2, 마, 5, 마, 3인가요? 마, 3, 마, 6 안 될 거고 4로 할까요? 1, 4, 마, 1, 마, 4 안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뭐로 하지? 5인가요? 5 되네요. 5로 하게 되면 1, 5, 0, 0, 4, 20, 0 이렇게 되네. 그래서 x 빼기 5, x제곱 플러스 4는 0. 그러면 정수근 딱 한 개 나오는 거 맞네. 개꿀딱. 이게 맞는 케이스. 그 다음 이 케이스 확인합시다. 이 케이스가 된다면 이 방정식은 x세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5x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4x 그 다음 플러스 20은 0이 되겠네. 그럼 1, 마, 5, 마, 4, 20 얘도 5로 해볼까? 5로 하면 되겠네. 1, 5, 0, 0, 마, 4, 마, 20 그럼 얘는 x 빼기 5, x제곱 빼기 4는 0인데 여기서 근이 또 다른 정수근이 또 나와버리지. 그러면 탈락. 됐죠? 그래서 확실한 건 이게 맞는 소리가 되겠네요. 그에 따라 A 빼기 B의 값은 3이 최종답이 되겠습니다.